대통령들 가운데 시작도 하기 전부터 국민적 저항을 받았던 이유는 전두환 씨를 으뜸으로 꼽아야 할 것입니다. 전두환 씨는 이런 태생적 한계를 미리 알고 선거가 필요 없는 대통령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었죠. 한마디로 아나무인. 나폴레옹이 스스로 황제의 왕관을 자기 머리에 씌웠던 것처럼 전두환도 취입관에서 둘러리 대원들을 가득 메운 가운데 취임식을 갖는 것이었습니다. 도와 언론들이 모두 칭찬과 박수로 지면을 장식했으면 물론입니다. 한국 언론이라는 것이 이런 흑역사를 가진 집단이었다는 것을 똑똑히 기억해 두어야 할 것입니다. 이랬던 전두환 씨가 말년의 운명은 어찌 되었을까요? 다 아시는 바대로 참으로 불쌍하고 비참한 말년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엔 화려해 보일지라도 다 세월이 가면 사필 규정으로 죄 짓고는 못 산다 하는 말대로 살아도 산 것이 아닌 그야말로 산송장 신세로 몰락했지 않습니까? 뭐든지 정도로 살지 못하면 결국 천벌을 받는다는 것을 지금쯤은 깨닫고 있지 않을까요? 아직도 못 깨닫고 있다면 그는 정치인으로서도 실패자이고 군인으로도 그리고 인간 자체로도 실패한 인생을 살았다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간단한 이치를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 세력이 또 잊어버리고 있어 정말 안타깝다고 해야 하겠습니다. 역대 대통령들이 다 뒤끝이 안 좋게 끝나고 있는데 이번에도 예외가 아닐 것이 99.99%입니다. 어떻게 모면해서 2, 3년 더 버텼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그 때문에 죄는 더 커져가고 형량도 더 커져버리는데 2, 3년 뒤부터는 대한민국에서 안 살 것입니까? 옛날과 달라 8, 90은 기본으로 사는 시대인데 그 남은 장장의 세월은 또 어떻게 버틸 것입니까? 애시당초부터 초심을 잘 잡아야 하지 않았을까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국정을 정상화시켜 거국 중립 내각을 선포하고 선거관계법 전부 재개정하고 대선 직후 21대 국회를 해산하겠다고 발표해야 두 발을 편히 뻗고 잠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집권당이 후계 대통령 후보를 뽑았는데도 경축 잔치도 못하는 상황이 정말 비상하지 않습니까? 이재명 씨가 집권당 대통령 후보로 정말 마지막까지 갈 수 있을까요? 선거에 들어가기도 전인데 이토록 엄청난 국민적 저항이 있는 후보가 과연 정상적 정선거에서 당선이 될 수 있을까요? 전두환 때보다 더한 상황 아닌가요? 이러한 사람을 강제로 대통령까지 만들어 놓으려면 또 얼마나 더한 무리수를 두어야 할까요? 그 무리수들이 끝까지 관철될 수 있을까요? 전두환, 노태우 두 사람이 나란히 법정에 선 적이 있었는데 참으로 창피하고 황당한 이런 일들을 또 겪어야 한단 말입니까?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와대와 송영길 집권당 대표에게 정말 잘 판단해 보실 것을 권고드리는 바입니다. 자기들만 이외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큰 착각이고 오산이라는 것을 역사를 두고 가르쳐 드리는 바입니다. 과거 우리도 그만큼 당했으니까 당한 만큼 그대로 되갚아 주겠다라는 발상이라면 정말 답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북한과 합작으로 통일 전략 전술을
구사하는 것이라면 이 또한 참으로 가당치 않은 몽상이라는 것을 일깨워 드리고 싶습니다. 북한을 무엇으로 믿을 것이며 그들이 믿고 싶어하는 것만큼 북이 그렇게 그대들을 귀하게 여겨줄 것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동무들, 냉면이 목구멍에 들어갑니까? 수준으로 대접하지 않겠습니까? 자기들은 볼세비키 데리고 남조선 더블 뛰는 사람들은 맨시비키밖에 안 된다고 하는 저들의 강고한 인식이 하루 이틀 사이에 바뀔 수 있겠습니까? 괜히 헛물 켜지 마시고 정상적 국정 운영을 돌보면서 남북 간의 작은 단위로라도 서로 왕래하고 상호 개방하는 기초부터 단단하게 다져야 큰 대화도 서서히 열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이라도 선거 중립 내각을 세우고 4.15 총선 부정기획자, 가담자, 책임자들을 색출하여 전부 처벌하고 그 책임으로 스스로 하야 하는 심정으로 대선을 엄정 중립으로 관리하고 물러나겠다 선언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기사회생의 기회가 주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모진데도 많지만 그래도 선의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참으로 간대한 것이 또 우리나라 국민들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환호하고 오히려 보호하려 들지 않겠습니까? 현재 그의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간신들이 그를 사지로 몰고 있다는 것이 그를 아끼는 사람들의 판단이라는 것도 생각해 주었으면 합니다. 역사가 정상적으로 흘러가야지 이렇게 파행으로 흘러가서야 나라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현재 청와대와 더불당이 보여주고 있는 정치 형태는 이승만 말기, 박정희 유신 정권 말기, 전두환 말기 증상 그대로라는 것이 정치를 아는 사람들의 공통된 평가입니다. 정권 말기 증상 그대로란 뜻입니다. 정권 말기가 되면 예상외로 다 내 편 같았던 사람들이 슬금슬금 뒤로 빠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어제까지 한 편이었는데 오늘부턴 믿을 수가 없게 됩니다. 참말한 사람들 대다수가 젊다 보니 이들도 나이 많은 지도자의 순장적으로 생을 마감하기엔 너무 억울한 감정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러다 보니 어떤 놈을 끝까지 믿어야 하는지 쟤는 벌써 내 불신임 받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구나. 그럼 저놈을 어떻게 하지? 이런 한심한 일들로 밤잠을 설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문재인 대통령 정말 평안하신지요? 어떻게 나라를 이 지경까지 만들어 놓으셨단 말입니까? 벌써부터 온 국민의 관심이 여권의 플랜 B로 가 있음이 확연합니다. 대통령 후보를 전당대회를 통해 뽑아놨는데 초장부터 대형 부동산 부패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아야 할 처지로 몰렸으니 이 난감한 일을 어찌한단 말입니까? 정치 생명이 다 끝난 사람 이재명을 사법적으로 구제해 주니까 그 대가로 화천 대유의 고문으로 영입해 갔다. 권순일 대법관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이 만천하에 다 노출이 되고 이 권순일 씨가 4.15 총선 당시 중앙선관위원장이었다는 것이 또 연결되니 이는 또 어찌 수습할 것입니까? 화천 대유에서는 무슨 그리 재판받을 일이 많다고 미리부터 권순일, 박영수, 김수남, 강찬호, 이경재, 곽상도,
김호수 등 내놓으라 하는 법조 거물들이 버글버글하단 말입니까? 이러니 앞으로 진할 수도 없고 또 퇴하자니 후환이 두렵고 청와대에 잠 못 이루는 밤은 깊어가기만 합니다. 그나마 청와대 입장에서는 플랜 C가 제대로 작동된다면 누굴 후보로 내도 정권을 지킬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망조가 들어서 엉망진창이 된다 하더라도 노태우 씨가 직선제를 선포해주고 막판에 양김이 분열해서 선거를 통해 대통령이 다시 되듯 이러한 사례에서 보듯 야당이 자기 밥그릇도 못 챙기고 분열하거나 가짜들이 후보가 되거나 해서 대선이 치러지면 또 정권을 유지해 나갈 수 있다는 판단을 충분히 내렸을 법합니다. 이로 인해 내게 천운이 오는구나 하고 현 여권의 몇몇 인사들이 등판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 벌써부터 파다한 지경입니다. 과연 그대들의 관계가 그대로 관철될지 정말로 흥미가 진진합니다. 되지도 않은 일들을 또 꾸미게 되면 전두환 노태우 버전2로 패가 망신한다는 것을 경고해 마지 않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문재인 시대가 이렇게 막장 드라마로 귀결되면서 서서히 끝나가고 있습니다. 조금만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면 이러한 아수라판에는 끼지 않는 게 상책이다 생각되는데, 그럼에도 나 안 끼워주나, 나 안 불러주나 기웃거리는 문화방들이 있어 참으로 한심스럽게 그지없다고 느껴집니다. 지금도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나는 예외다 생각하지 말고 정도들을 걸어야 할 것입니다. 21대 국회 해산하시고 4.15 총선 부정책임자 처벌하시고 선거법 재개정해서 정상적 선거로 거국 중립내각 세운 뒤 선거거리를 해나간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잠 못 이루는 밤은 없어질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 마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응원 댓글 3종 세트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 방송이 명품 방송이 되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주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